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14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2%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0.1% 상승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떠셨나요? 참 우리 장 야간에도 그렇고 주간에도 그렇고 갈 듯 말 듯, 위로 갈 듯 말 듯, 아래로도 갈 듯 말 듯 하면서 이제 횡보하는 박스 구간에 연일 멈춰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나마 중간에 개입했던 슈퍼개미와 왕개미의 움직임을 통해서 약간의 굴곡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장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일단 개장전 체크와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내용 간단히 하나 소개해드리고 하나씩 짚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개장전 체크 사항이었습니다. 전날 야간 선물은 0.4%대 하락했고요. 395.60으로 끝난 상태에서 이제 시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MSCI 한국 ETF 지수는 1.5%나 하락한 상태로 오늘 장을 출발했으나 갭 하락 후 바로 극복이 되면서 시장은 움직였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전자 주식 선물이 이제 4천억 대가 어제 슈퍼개미로 추정되는 그 계좌로 크게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 물량이 청산되는지 여부를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홀딩 유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외가 풋옵션 매집 강화 여부 등을 체크를 어, 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트럼프 트레이드에 의한 시장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관심 가져봐야 합니다. 그다음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괜찮게 나오고 있죠. 실적 호조에 의한 다우 지수가 또 신고가를 갔었고요. 그다음 동해 가스전 첫 시추지로서 대왕고래가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밤사이에 메시지가 있었죠. 2분기 경제 지표를 종합해 볼 때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잘 가고 있다. 그리고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있다라고 했고요. 인플레이션 목표를 굳이 달성하지 않아도 금리 인하가 먼저 시작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노동 시장이 최근에 위축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연준이 좀 더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제 경기 침체로 확장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금리 인하 확률이 9%로 또 높아졌고요. 무려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100%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확률 100%는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었죠. 어제 파월 의장 연설이 있고 나서 100%로 올라왔습니다. 90%대 있다가 100%까지 확장되면서 이 정도면 확실하죠. 9월에 금리 인하 할 것으로. 7월에 하냐마냐가 됐어요. 7월에 갑자기 깜짝 금리 인하를 하는 건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생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선 전에 미국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가 거의 뭐 기정사실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요. 자, 세 번째 국채 바이백 마감 일정이 이제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달까지 5월 28일부터 해가지고 두 달간 진행되던 국채 바이백 일정이 끝나면서 미국 증시는 그 이후로 그 이후로는 바이더딥 현상이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현재까지는 어쨌든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면서 떨어지면 올라오는 게 계속 반복이 됐었죠. 하락하면 또 밑에서 받아주는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그런데 어쨌든 이번 달이 지나가면 그 현상이 약화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에 따라 미증시가 다소 많이 약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TGA, 즉 미국 재무부 일반 계좌의 자금을 활용하는 등 증시 부양 정책을 추가적으로 펼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언을 했었죠. 그리고 그 뒤로 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자금이 집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 일반 계좌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4월 달에 세금으로 거둔 돈이 이렇게 올라왔었고 그거를 약간 사용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고 추가적인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지출을 하자면 지난 23년에 보였던 여기 바닥 구간까지는
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사용되면 증시로 유입이 되면서 증시를 또 부양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진짜로 사용할지 안 할지는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판단할 거고요. 그때 상황을 또 보겠죠. 일단 옐런 재무장관의 계획은 증시가 위협받고 바이든 즉 뭐 민주당 쪽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뭐 그런 돈을 쓰겠다라는 의지를 좀 밝혔죠. 증시 부양 의지를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국채 바이백 마감 일정과 7월 FOMC가 겹치면서 이번 주 금요일 7월 옵션 만기 이후에 마지막 7월 말까지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일단은 뭐 살리는 건 나중 문제고 지금 처음에 살리는 것도 흔들고 나서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흔들릴 수 있음에 그 일정에는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자,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이제 현물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현물 오늘 우리장 코스닥 지수가 위험 구간에 다시 돌입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차트 보면요. 오늘 오전에 정말 미끄럼틀 타듯 쭉쭉 내려왔었죠. 야, 살벌하더라고요. 내려가는 속도가. 뭐 어떻게 이렇게 1시간 정도 동안 내려간 다음에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일봉 차트로 보면은 지난번에 그 신용장고가 좀 털렸을 때 요때 흐름으로 다시 밑에서 올라오는 빗각을 이탈을 했죠. 이때는 일단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V턴으로 돌리고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말씀드렸죠? 위에서 내려오는 빗각 저항 라인까지는 갈 수 있다. 이제 거기서 막히고 나서 그 다음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지받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 뚫렸죠. 그래서 하단에 3개월 동안 지키고 있던 요 자리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평 라인 장기 이평 라인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공간을 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정도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나 가능성이 점점 생기고 있죠. 그래서 조금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뭐 V턴으로 만들어서 가면은 살릴 수 있겠지만 점점 하단으로 자꾸 시도를 하는 경우는 뚫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꾸 반복하는 경우. 그래서 하단 빗각 추세 이탈이 됐고요. 하단 지지 836과 830이 무너지면 하단 공간은 820 부근 한 번의 지지 말고는 공간이 열리기 쉽다라는 거. 특히 트럼프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코스닥 내에서 시총이 큰 2차 전지 지수의 하락 부담으로 되돌림이 쉽지 않은 상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로는 1400선을 오늘 가까스로 방어하는 모습이고요. 선물 지수 한번 볼까요? 코스닥 선물 보시면 오늘 분봉으로 보시면 1400.50이 최저점이었고요. 종가는 1401.80으로 1400선을 가까스로 방어했지만 이게 뚫리게 되면은 지난번에 만들었던 저점 구간을 향해서 내려올 수도 있겠죠. 2차전지 탑10 선물 지수가 오늘 4% 하락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선물 말고 이 지수 자체로 보면요. 지금 얘도 보면 오늘 급락이 나왔죠. 4.33%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되는 그때 2차전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최고점 찍었던 그날 있죠. 그날로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파생반에서 제가 이날 2차전지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한번 잡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좀 못 잡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만약 그때 잡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뒤로는 뭐 롤오버를 포함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진짜 최적의 좋은 가격을 잡았던 거죠. 물론 한 달 단위로 끊어가면서 롤오버를 해야지 됐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최고점에서 숏을 공략을 그때 시도했던 건데 좀 아쉽긴 하네요. 물량이 순간적으로 꺾여가지고 금방금방 내려왔었어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지금 몇 달째가 아니라 1년째 지금 우하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하락 추세고요. 하락 추세에는 반등이 나오고 계속 하락합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로 바뀔 때 여기서 다중 바닥을 잡고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바뀌겠죠. 이 지점이 어디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추세를 계속 이어간 다음에 돌리는 구간이 어디냐가 중요하죠. 이렇게 쫙 꺾이는 구간. 요 구간이 후보로서 지금 지목되는 시기는 대선입니다. 진짜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그때까지 트럼프 리스크에 떨어진다면 거기서부터 터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잠시 후에 이야기를 또 해드릴 건데요. 어쨌든 오늘은 코스닥 하락이 컸고 2차 전지가 하락을 주도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고 트럼프 트레이드에 의한 트럼프 리스크가 반영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등락 비율이 좋지 않았죠.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은 코스닥이었습니다. 심지어 올랐던 코스피도 하락 종목 수가
장중에 2배 이상 더 많았을 때가 있었던 정도로 오늘 하락 종목 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만큼 대형주들, 코스피는 대형주들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세 섹터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금리나 전망의 건설주, 재건주와 건설주 겹치죠.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방산 섹터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럼 국가 기관 산업들, 전통 산업들 이쪽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전통 에너지 섹터도 힘이 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 관련된 내용, 비트코인 시장이 직접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가상자산과 연관된 이제 종목들이 돈을 좀 투자금이 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약세로는 일단 뭐 친환경, 뭐 환경 뭐 이런 쪽이죠. 예, 친환경과 관련된 모든 섹터가 약세입니다. 이쪽은 트럼프가 추구하는 쪽이 아니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제 향후 IRA 폐기 가능성이 있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바이든이 만들어낸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거를 이제 트럼프가 공약사항으로 이제 이걸 폐기하겠다. IRA를 내가 당선되면 폐기하겠다라고 밝혔죠.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지자 2차 전지 등 친환경 섹터가 먼저 빠지고 있는 겁니다. IRA가 근데 폐기가 진짜 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예요. 뭐 그렇게 확률이 높지도 않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두려움에 이제 리스크를 반영해서 먼저 떨어지기도 하는 거지만 실제로 당선이 됐을 때는 또 공약사항보다는 조금 더 유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한 산업을 무너뜨리기도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조건들을 한번 보니까 IRA가 폐기가 되려면 일단 첫 번째 트럼프 당선이 돼야겠죠. 그리고 당선된 다음에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공화당에서 상하원 모두 장악해야 돼요. 모두 다수당으로 장악을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된다고 해도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미국 내에 배터리 공장이 정말 많이 들어섰죠. 특히나 미시간, 테네시, 조지아주 등은 공화당 우세 지역인데 이들 지역은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공장들이 많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즉 지역 경제 효과, 고용 효과 등 지역 경제 효과를 생각하면 해당 지역의 의원이 당선될 의원이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IRA 폐지 법안에 무작정 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아야 폐기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모두가 충족되어야 하기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무조건 IRA 폐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선이 된다면 IRA 혜택 규모 축소는 불가피할 거겠죠. 그래서 뭐 그때까지 리스크를 반영해서 해당 섹터가 충분히 내려간다면 오히려 당선이 된 다음에는 좀 이제 재료 소멸로 뭐 올라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전에부터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오늘 트레이딩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물론 뭐 코스닥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코스닥 선물, 근데 주로 코스피 선물, 미니 선물 가지고 공략을 많이 하시니까 옵션이나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기준을 삼아서 보고 있는데 오늘 제가 장 개시 전에 올려드렸던 자리는 저항 라인이 일단 397.3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부근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를 돌파하는 경우 398.6에서 399 사이에 한번 걸릴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그 부근이 여기였죠. 하나, 둘, 뚫리니까 2차. 그렇죠? 다시 어떻게 해서 뚫고 나면 지지가 됩니다. 지지받았죠, 지지받았죠, 지지받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흐지부지 되면서 끝났고 야간 선물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지지는 이평 라인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해드린 것을 보면 추세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 지지 라인이 오늘 짧게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1차 저항 라인 계속 요 자리 지지와 저항 교차하는 자리, 그 다음에 2차 여기를 뚫으면 어디까지 가냐? 398.6에서 399 사이에서 걸린다. 399.8.65에서 오늘 최고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매매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오늘은 좀 생략하신 분도 계시고 짧게니까 뭐 반복하기 좀 그래서 뭐 안 하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일단 하신 분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큰 수익을 내신 우리 KMN님 보면 1,543만 원의 수익 업로드를 해주셨고요. 제가 지금 협의해드리는 증권사로 연결해서 협의해드리는 수수료 15만원 그 수수료로 15만원으로 수수료를 낮추셨습니다. 원래 같으면은 한 5배 정도가 70만원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했을 텐데 이렇게 거의 5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절감하셨습니다. 그냥 대략 50만원만 쳐도 50만원을 1년으로 치면은 얼마나 수수료를
수수료를 할인받고 있으신 건지, 그렇죠? 한 1억 정도 되죠. 이분의 1년 수수료 혜택은, 수수료 절감시키는 금액은 한 1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억 정도 절감할 수 있으면 무조건 수수료 혜택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수수료 전국 최저로 낮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수수료 전국 최저로 낮추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을 통해서 연결 하시면 수수료를 전국 최저로 낮추실 수가 있는데요. 그 수수료는 얼마가 되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면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협의된 수수료는 타 증권사보다 최소 4배에서 많게는 13배 저렴한 0.00075 선물 기준으로 이렇게 되고요. 옵션은 0.003, 나머지는 이렇게 지금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벤트성으로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수료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혜택이 있을 때 빨리 신청하셔가지고 좋은 수수료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절감되는 금액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늘 매매를 하셨고, 어쨌든 또 다른 분들도 뭐 이렇게 60만 원 이렇게 수익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축하드리고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정확한 라인을 계속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런 모습이 펼쳐지면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전략은 좀 짧은 트레이딩이 유효하다. 포인트를 좀 짧게 가져가자. 방망이를 좀 짧게 잡자. 확장되기보다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쨌든 단기 박스는 깨지는데 그 깨지더라도 그 다음 라인을 또 볼 수 있고 또 깨질 때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슈퍼개미와 왕개미 진입을 보면서 트레이딩 적용을 해야 됐었는데 뭐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슈퍼개미와 왕개미 이거는 사실 같은 거죠. 근데 제 방송에서는 그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 적용하면은 적용할 수 없고요. 제 방송 내에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약속하는 겁니다. 방송 참여 시 호칭에 대해서 이제 혼동이 없으셨으면 하고요. 뭐 마감 리뷰 영상에서도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할 테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왕개미라는 호칭을 제가 붙이는 경우에는 역방향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률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왕개미의 특징은 옵션에서 거꾸로 간 적이 많았고요. 콜옵션을 사면 시장이 하락하고 풋옵션을 사면 시장이 올랐다라는 거. 슈퍼개미 합성을 구축해서 그래요. 합성 구축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최정점에서 들어오니까. 그다음 슈퍼개미라고 붙이는 분들은 시장에서 순방향으로 그 방향대로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그런 돈들입니다. 그리고 돈들 가지고 들어오는 물량이 그 슈퍼개미고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도 특징이 있죠. 이렇게 구분을 좀 짓고요. 오늘 참 독특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슈퍼개미와 왕개미가 동시에 들어온 날이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보통은 이제 슈퍼개미만 들어오거나 이제 왕개미만 들어오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둘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둘 다 들어오면서 혼조세가 좀 더 강해졌죠. 일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10시 49분에서 50분. 물론 이전에 어제는 이제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를 맞아가지고 위클리 옵션으로 금요일에 들어왔던 슈퍼개미가 청산을 좋은 가격에 하고 나갔죠. 그러면서 중간에 삼성전자 선물 4천억 이상 들어오면서 이제 그걸 활용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 선물이 4천억 이상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일지를 보는 겁니다. 10시 49분에서 50분 사이에는 슈퍼개미로 추정되는 위클리 옵션, 콜옵션에서 390에서 395회 정도의 30억 가까이 매수를 진입합니다. 그다음 이후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 시간은 이제 10시 49분에서 50분을 보면은 요 자리입니다. 자, 요 자리인데 요 자리에서 위클리 옵션, 콜옵션으로 슈퍼개미가 들어오자 올라옵니다. 순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점을 돌파하면서 약간의 청산이 나온 다음에 돌파하고 고가를 형성해서 2차 저항 라인,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의 최상단 라인을 향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개미가 들어옵니다. 대부분 남아있는, 슈퍼개미는 대부분 남아있는 상태에서 11시 58분에서 59분 약 1시간 뒤에 시장이 슈팅이 나오니까 기존 월물 옵션 왕개미가 400콜 옵션을 가지고 15억 이상 매수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순간 꺾였고요. 이후 400콜 옵션을 천천히 추가 매집하는 왕개미가 포착됩니다. 그래서 20억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시장을 내려오게 만들었죠. 그래서 시장 상승 방향으로 힘을 쓰는 슈퍼개미와 위클리 옵션 및 삼성전자 슈퍼개미의 위클리 옵션 및 삼성전자 선물 4천억 이상의 베팅을 유지하면서도
역방향으로 움직임을 주는 고가 저항권에서 들어온 이 왕개미 콜옵션이 겹쳐지면서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왕개미는 1시간 정도 시간을 끌더니 충분히 내려왔다고 판단했는지 12시 58분에 전량 청산을 하고 떠납니다. 덕분에 오늘 식사 시간을 좀 늦게 가져가야만 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슈퍼개미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위클리 옵션 보시면, 자, 위클리 옵션 여기 밑에 개인의 파란색 선이죠. 아, 이거 미니콜이고, 자, 위클리 콜 보시면 개인 파란색 선을 보시면 여기서 들어와서 대부분 그냥 유지하고 오버나이트 하죠. 이거는 내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일이 아니라면 만기일 목요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목요일 만기니까. 그리고 이제 월물로 들어온 왕개미는 네이비 선을 보면은 여기서 1시간 정도 바짝 들어왔다가 다 나가는 모습, 들어왔다가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슈퍼개미와 왕개미형이 혼재되어 있던 날이었고요. 이런 날은 좀 보기 드문데 어쨌든 오늘은 그렇게 같이 들어와서 시장에 변동을 줬습니다. 자, 오늘 수급입니다. 전일 슈퍼개미로 추정되는 삼성전자 선물 4천억대 매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하겠고요. 삼성전자 8월물 미결이 무려 344만 계약으로 역대급 레코드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물 삼성전자 미결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으니까 이게 승부라는 거죠. 미결제 물량은 곧 승부수가 됩니다. 그래서 8월 만기까지 앞으로 한 17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앞으로 변동 요소가 크다라는 거죠. 반면 슈퍼개미의 매수 쪽 미결은 많아졌지만 삼성전자 선물 반대로 그걸 받아준 금융투자의 매도 미결도 폭증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최근 슈퍼개미의 화력은 강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특징이죠. 슈퍼개미의 삼성전자 선물 물량이 언제 청산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금융투자는 반대로 이제 리스크를 해지해야 되기 때문에 현물을 최대한 최근 땡겼죠. 그래서 최대한 해지를 또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을 25조 6천억을 매수한 상태고요. 금융투자는 3조 2천억을 매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물로 해지를 지금 하고 있는 금융투자의 모습도 나타나고요. 보통 개인은 롤오버를 잘 하지 않으니까 최소 8월 만기까지 삼성전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뭐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언제 통과하느냐도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겠죠. 8월 만기까지 약 17거래일 남은 동안에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 소식이 나오냐 안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도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나오지 않거나 또 딜레이가 되는 경우라면 실망 매물이 강하게 출회될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으면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은 이제 삼성전자 주식 선물 최대한 수익을 땡기기 위해서 갑자기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추적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외국인은 롤오버 포함해서 누적 선물 매수를 약 4조 9천억에서 5조 원 정도 기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7월 11일 자, 이때 고점 402.45를 찍었던 이 고점에서 외국인은 누적 매수 5조 7천억을 찍고 잠시 터닝됐다가 다시 진정된 상태입니다. 3일간 횡보 박스를 만드는 자리는 396 방어 라인이죠. 여기 라인 그어둔 요 자리. 요게 지난번 3일과 이번 최근 3일에 다 같이 영향을 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핵심 계단 구간 중에 하나인 자리고요. 역으로 핵심 계단을 보면은 이제 400 여긴 이탈됐죠. 396 지금 지지받고 있는 자리죠. 그 다음에 388까지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올라오는 요 추세와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3, 379, 374 단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여기는 이제 먼 일이니까 나중에 조정 나올 때 생각하면 되고요. 일단 지금 직면한 396을 지키고 400으로 다시 향하느냐, 400을 안착하느냐, 아니면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 빗각을 이탈하러 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11일과 12일에 생긴 갭 하락은 시간이 지날수록 갭 저항 효과가 강해집니다. 여기는 최대한 빨리 극복하는 게 상승 쪽에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를 이탈하기 전까지.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 이탈 전에 갭 상승으로 돌파하거나 이렇게 갭 상승으로 돌파하거나 본장에서 돌파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외국인의 현 선물 매수량과 슈퍼개미의 삼성전자 선물 대량 매수의 역할로서 추가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거고요. 이 추세가 다 올라오는 데까지도 계속 횡보만 하고 있다면 하방으로 이 갭 저항의 역할이 커질 확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은 1천억 정도의 또 달러 선물을 또 매수하고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달러 강세에 베팅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이고요. 오늘은 또 골드도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트럼프 집권 시기에 대비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 현상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 하고요. 오늘 종가에는 투신이 코스피 선물을 환매도 했습니다. 1200억 정도 추가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겉으로는 그냥 644억 매도로 보이기 때문에 신규 매도 베팅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은 투신은 미리 가지고 있던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마감했다라는 거 전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뭐 이번 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번 주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일정, 화요일에는 오늘이죠. 이제 잠시 후 6월 소매 판매 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IMF 세계 경제 전망 발표하고요. 수출입 물가 지수도 발표합니다. 그다음에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이사가 연설하면서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화요일까지는, 오늘까지는 연준이사 연설을 보시면 비둘기 위원회 연설 일정이 월요일 화요일에 있었고요. 수요일 목요일 보시면 매파 위원들의 연설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토마스 바킨, 크리스토퍼 월러, 그다음에 목요일 특히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의 연설이 주목됩니다. 이제 강력 매파라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주목이 되고요. 이렇게 주요 일정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는 이제 미국 옵션 만기를 끼고 일본의 그 물가 발표 있고, 그다음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도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요. 뭐 일정이야 뭐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마치기 전에 제가 공지사항 이거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고 또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렸으니까 많이들 확인하셨겠지만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방송에서 몇 번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좀 공지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정도 방송을 했어요. 물론 이 채널로만 방송한 건 아닙니다. 이 채널로는 한 2년 정도 방송을 한 것 같고요. 이전에 이제 플랫폼을 몇 번 바꾸면서 방송을 했는데 제가 과거에는 이제 가족상으로 인해서 한 이틀 휴방한 것 정도를 제외하고는 7, 8년 동안 휴방이 없었습니다. 계속 풀타임으로 그냥 방송을 계속 했고요. 뭐 몇 년 전에는 야간까지도 계속 했고 뭐 새벽 1시까지 한 적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병원 일정 등으로 인해 이제 수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에 부득이하게 휴방하게 됐는데요. 뭐 부모님 병원 케어도 해야 되고 이제 그 일정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저도 이제 예약을 잡았는데 대학병원 일정이 이제 교수님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평일에 낮에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주말을 활용하거나 야간을 활용하는데 큰 병원에 이제 교수님 일정을 맞추려면은 항상 꼭 주간에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좀 휴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에는 오전 방송까지만 마치고 제가 점심시간 때 출발을 해야 돼가지고 그때 나가는데 이때는 방송을 켜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채팅은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가고요. 그 다음에 18일 목요일에는 이제 휴방을 하고 19일에는 아침에 제가 이제 부모님 케어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늦어도 점심 때는 이제 방송 오픈을 하고요. 뭐 일정에 따라 좀 일찍 오게 되면은 아침에 정상적으로 방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방에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